익스트루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서 예제를 먼저 그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예제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현재 이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아크 영상을 스케치해서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옵셋 배우셨죠? 옵셋을 가지고 원하는 개수만큼 옵셋을 시켜주고요. 자, 피니쉬를 시킨 다음에 제가 시메트리 값으로 배우셨죠? 네. 앞에 시간에 익스트루드 설명할 때 이 리미트 값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메트릭에 대한 사용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OK 버튼을 누를게요. 지금 아크를 4개로 표현을 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이 익스트루드 적용을 해서 페이스가 4개가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셨고요. 익스트루드 다시 한번 들어가서 XY 평면에서 원하는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살표 Z축으로 향하고 있는데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 옵션입니다. Until Next라는 버튼을 변경으로 해주시게 되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얘가 맨 처음에 닿는 페이스까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until selected입니다. selected는 선택한 면이에요. 선택받은 면까지를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until extend, 네, 선택한 면. 이게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all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 면에 닿는 맨 마지막 면까지 연장돼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셀렉을 바꿔주시게 되면요. 처음 스타트 부분에 이 면부터 면까지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ntil extend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스케치 쪽에 넘어가서요. 제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커브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좀 빼서 스케치 버튼을 누른 다음에 현재 시작되는 거는 다시 이제 원위치를 시키고 through all 하지 않고요. until selected로 해당되는 면을 찍을게요. 선택을 하니까 에러가 났어요. 어떤 에러가 났냐면 트림 관련한 에러가 났는데 extend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돼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selected는 내가 범위 안에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렸으면 이 서피스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extend는 이 형상에 대해서 짧더라도 서피스가 영역이 작더라도 확장을 알아서 시켜서 표현이 된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면이 짧은 상태에서 이 익스트루드에 대한 값을 반영을 하실 때에는 until extend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스마트 볼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서는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익스트루드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옵셋 값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페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커브를 대충 그려주고요. 자, 반대로 살짝만 빼서 서브트랙 불리언 작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불리언은 내가 형상에서 빼댈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십시오. 잠시 하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상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어떤 작업들이 있냐면 자, 익스트루드 버튼에서 이 해당되는 면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각형 대신에 이 V자 형상으로 라인을 대충 그렸어요. 제가 일부러 이 형상에서 제가 이만큼에 대해서 돌출을 할 텐데 여기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치까지만 표현이 돼요. 하지만 오픈 프로파일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는
유나잇으로 변경해 주신다면 연장을 알아서 시켜서 이 형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이 라인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오픈되어 있는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서 얘를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 옵션도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불리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지우고요. 현재 있는 형상에 대해서 다 지우고 여기에는 트리메트릭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보기를 해줍니다. 자, 익스트루드 버튼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피니시를 하죠. 자, 이 버튼 눌러서 이제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불리언 작업은 여기에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형상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불리언 기능들이 따로 있지만 자, 여기에서 알아보는 용도는 기능 안에서 바로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형상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폴디드를 하게 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유나잇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 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불리언의 none 나는 독립적으로 멀티바디 상태로 NX의 바디를 만들고 싶다면 none 버튼 눌러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얘 바디 따로 이 바디가 따로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에디트 파라미터 버튼 눌러서 none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나잇을 하겠다 버튼을 눌러주셔서 현재 어느 바디랑 부딪힐 거냐. 바디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바디에 어느 바디하고 유나잇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바디가 이제 한 덩어리에 대한 바디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안에 들어와서 서브트랙은 차집합으로 빼지는 형상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인터섹트, 교집합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자, 요만큼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유나잇이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 셀렉트 바디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OK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되고요. 뭐 서브트랙도 마찬가지고요. 인터섹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불리언을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다이렉션에 대한 방향 설정하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방향 아까도 맨 처음 설명드릴 때 제어하는 부분 알려드렸지만 이 안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 방향을 제어하는 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X축, Y축, Z축에 대한 방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Z축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이 사각형이 패다각형 형상으로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X나 Y 방향은 지원이 안 될 거고요. Z축으로 표현이 되지만 자, 그렇지만 내가 약간 직선 구간이 직선이지만 약간 내가 방향을 틀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